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이 520i입니다. 네. 풀체인지된 5 시리즈인데 이 수입차 1, 2를 항상 다투잖아요. 네. E클래스랑 같이. 근데 구입하실 때 비교하셨던 차종이 있으신지 혹은 비교하셨을 때 왜 5 시리즈를 선택했는지가 너무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기존에도 BMW를 탔었고요. 1 시리즈로 시작해서 3GT, 이제 520으로 넘어간 어떻게 보면은 충성 고객이기도 하죠. 1, 삐당이네요, 3, 5. 삐당.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BMW가 1순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부분도 있고 벤츠를 같이 이제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너무 이제 어나더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높죠. 네, 그래서 뭐 GLC도 보고 했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게 없었었고 와이프랑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같이 이제 출고를 하게 됐는데 와이프는 사실 X4를 사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당장 신차가 나오는 것도 없었고 거의 24년 연말에나 뭐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5 시리즈가 분기에 할인을 많이 한다 그렇죠. 라는 정보를 얻고 네, 개차를 통해서 컬러나 그런 거 옵션들이 수배가 가능해서 네, 바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5 시리즈 안에도 520i, 530i, 530e 등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있는데 네. 520i 선택하신 이유 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건 사실 제가 전에 탔던 1 시리즈와 3 시리즈가 다 디젤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가솔린을 좀 타보고 싶었고요. 스타디의 셀러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520i의 거기에 이제 M 스포츠 패키지가 가장 이제 스테디이기도 해서 그걸 선택한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모델이 있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 네. 뭐 M 스포츠 패키지 선택한 이유 살짝 여쭤봐도 되나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외장. 그렇죠. 네,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뭐 앰비엔트 라이트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도 꽤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베이스랑 M 스포츠 패키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 정도 차이인데 또 근데 530이나 엑스드라이브로 가면 거기서 또 1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봤을 때는 520i M 스포츠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네. 디자인 같은 거, 익스테리어, 실내 뭐 이렇게 다 봤을 때도 네. 520i M 스포츠 패키지가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스티어링 휠이잖아요. 네. 근데 베이스는 이게 투스포크로 돼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스포크 진짜 안 좋아하는데 M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셔야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테리어가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전면에서 봤을 때 아이코닉 글로우도 그렇고 맞습니다. 범퍼의 형상 같은 것들도 그렇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조금 더 스포티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풀체인지가 되면서 마음에 드는 점 3가지 정도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1과 3을 타다가 5로 올라오니까 옵션이 굉장히 좀 많이 달랐다. 그죠, 라는 옵션 부분. 후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반자율 주행 굉장히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장거리 갈 때는 거의 약간 핸들만 잡아주면 거의 알아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꽤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장거리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운전 보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정말 편하게 운전 피로도 낮게 운전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구매 관련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일시불 할부도 있고 지금 이용하시는 리스나 장기 렌트도 있습니다. 근데 리스로 이 차량을 이용하시잖아요. 네. 리스로 이용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차는 사실 저희 와이프 명의로 출고를 했고요. 와이프는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용 처리나 그런 부분에서 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리스로 좀 출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비용이 어쨌든 좀 아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저나 이제 와이프의 성향을 봤을 때 차를 5년 이상 한 차를 계속 탈 것인가, 그 이상을 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렇지 않은 성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한 2년 정도 됐는데 또 이제 앞으로의 5년 뒤에는 아마도 자녀가 있거나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차량으로 바꿀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단은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저도 감히 그냥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세단 마지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용이함이나 이제 기간만큼 타고 반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비용 처리 부분들은 거의 사업자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직장인분들은 아마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리스도 그렇고 장기 렌트도 그렇고 할부도 그렇고 일시불도 그렇고 비용 처리는 다 가능해요. 다만 두 번째로 얘기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 차 교체 주기가 일정하신 분들한테는 리스나 장기 렌트가 고민 안 하고 그냥 흔히 말하듯이 차 던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점인 것
같아요. 여튼 리스로 차량 이용하려고 딱 이제 결정을 하시면 흔히 견적을 비교해 보잖아요. 네네. 견적 뭐 많이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좀 많이 받아봤고, 네. 그 이제 딜러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렸었고, 이제 개차 통해서 견적을 가장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저랑 와이프가 이제 개차를 선택한 이유도 결론적으로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곳에서 월 납입금을 가장 낮게 그쵸. 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개차에서 받은 견적이 가장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리스 견적 받아보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 렌트도 똑같아요. 동일한 차량 금액에 동일한 조건을 딱 넣었을 때 월 납입금 가장 저렴한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때문에 개차에서 나가는 견적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합리적으로 나가요. 저도 이번에 장기 렌트나 옛날에 리스 하기 전에 저라고 말 안 하고 견적 신청해 봤거든요. 네네. 제일 낮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개차에서 이제 리스로 차량 출고까지 하셨는데 진행하시면서 가장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좋았던 점은 눈치 보지 않고 견적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 다 딜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뭐 바바리아 모터스, 코오롱, 뭐 한동 그쵸.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서 그 딜러분과의 약간 관계를 쌓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선 결국에는 한 분한테만 구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락을 한번 한 순간 그분의 영업풀에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차에서는 어쨌든 딜러분들과 이제 개차 이제 직원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이제 가장 합리적인 안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깔끔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부담 없이 네. 의견을 철회할 수도 있고요. 맞죠? 네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견적도 그렇고 진행하시면서 만족스러운 점들도 그렇고 장기 렌트나 리스 이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영상 고정 댓글에 관심 차량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편하게 신청하시면 담당자분이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량 혹은 조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차주님처럼 뭐 원하시는 색상이라든지 재고라든지 이런 거 빠르게 구해서 말씀드리니까 편하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주행하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내비 쓸만합니까? 네, 저는 그냥 잘 쓰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을 하면 네. 핸드폰이 너무 느려져요. 그게 조금 단점이라서 잘 안 씁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자체가 좀 연결성이 좋지 네.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안드로이드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는 아이폰 쓰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는 진짜 연결만 하면 핸드폰이 거의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5 시리즈 구매 생각 중이신 분들은 네. 아마도 승차감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겠죠. 첫 번째 이 서스펜션이 제일 또 승차감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네네. 뭐 제가 느끼기로는 혹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기존 모델보다는 약간 부드러워졌다라는 평들이 많은데 좀 어느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나요? 1과 3에 비해서는 네. 확실히 좀 부드러운 그죠. 편이다. 그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를 타면 예전에는 좀 탄탄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MSP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이거는 네. 예전에 시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로 인해서 승차감을 좋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좋다고 느끼고 네. 그다음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네. 와이프랑 이 차를 같이 타기 때문에 예. 여성분들이 타시기에는 정말 좀 편안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이게 탄탄하면 이제 솔직히 운전자만 재밌지. 네. 이게 여성분들이 간혹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부드럽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없이 타실 수 있는 승차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심이라든지 혹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 그리고 방지턱을 넘었을 때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예, 좋고요. 제가 이제 5 시리즈를 타보진 않았지만 네. 한번 사고 대차로 5 시리즈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이 전 모델을 3일 정도를 탔었는데 네. 그 모델만 하더라도 약간 이런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기존에 이제 BMW가 가지고 있는 그런 쫀쫀한 느낌? 네네. 그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했는데 네. 이 차는 확실히 그 전 모델과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드러우니까 승차감이 좋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음, 떨림, 진동으로 인한 뭐 불쾌감 이런 것들을 승차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엔진이 돌질 않잖아요. 네. 엄청 조용해요. 진짜
좀 어색합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되게 어색한데 상대적으로 좀 엔진이 돌기 시작하면 시끄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풍절음이라든지 노면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느껴보셨을 때 네. 어떤 수준이신지 혹은 어떤 느낌인지 자유롭게. 네. 굉장히 좀 만족을 하는 편인데 네. 그 전 차량이 이제 3GT였고요. 디젤에다가 그 차가 이제 쿠페형이라 프레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풍절음에 취약하고 그러니까 소음이 거의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3GT를 타다가 이 차를 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상대적으로 좀 너무 이제 정숙하고 조용해서 좀 놀랐었고 물론 이제 이 차도 이제 적응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전의 디젤 모델보다는 좀 나아졌다. 가솔린을 왜 이제 선택을 하는지 네,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기존에 디젤 타시던 분들이 이제 가솔린 처음에 딱 봐서 타시면 와 뭐 이렇게 조용한 게 있나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풍절음 같은 거는 한 뭐 130 정도, 140 정도 달리면 좀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잔한 날에 어느 정도는 사실 들어오는데요. 아예 없다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엄청난 간섭이 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면 소음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절제되어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노면 소음 뭐 고속이나 저속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달려보셨을 텐데 글쎄요, 뭐 100% 이게 소음이 안 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일상적인 이런 노면의 소음 정도는 거슬리지 않는 정도. 여튼 소음에 관련해서는 정말 만족을 하시고요. 엔진이 당연히 돌면 떨림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손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느끼시는 거랑 시트에서 느끼시는 떨림 같은 게 있나요? 진동 같은 게? 진동은 사실 이 차가 이제 멈추면 이제 시동이 꺼지잖아요. 그쵸. 시동이 다시 켜질 때 정도의 그 진동과 약간 떨림 정도만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슬릴 만한 진동을 느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정도면 진동 없는 겁니다. 아이들링 스탑이 걸렸다가 다시금 시동이 걸릴 때 이 정도면 진동 없는 수준이에요. 네. 진짜 심한 차들은 차 부르르 떨거든요. 전체가 잘 잡아놨다. 음.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걸린다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존에 디젤 탔을 때도 아이들링 스탑이 있으셨죠? 네네네. 그때는 좀 진동이 많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차 자체가 진동이 좀 그쵸.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느껴지는 편이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적게 느껴지지 그쵸. 않죠. 그래서 진동 소음으로 인한 불쾌감으로 인해서 승차감을 저해시키는 일은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진짜 온몸이 센서이신 분들은 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만족을 하고 타고 다니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ZF 8단 미션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야죠. 네. 변속기가 상당히 승차감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ZF 8단은 정말 이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꿀렁임이 아예 없지는 않다. 저단에서 네. 그죠? 한번 음. 꾹 물고 들어갈 때가 있기는 네. 있어요. 근데 그거는 BMW 타면서 그냥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만약에 BMW 처음 타신다라고 하면 약간 적응 안 될 수도 있고. 한번 이렇게 튕길 때가 있어요. 네. 저속에서. 그래서 어떨 때 저는 제일 많이 느끼냐면 방지턱 넘고 다시 가속할 때. 네네네. 그죠? 네. 네. 그럴 때만 조금 부드럽게 엑셀을 밟아주시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팍 밟으면 더 튕겨요. 이게 유일한 단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제외하고 이제 장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연비도 나쁘지 않고 이 차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5 시리즈가 제가 알기로 5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5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잡았다. 네. 그렇죠. 남녀노소 노소까진 모르겠지만 남녀가 모두 다 좋아할 만한 조금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ZF 미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력을 전달하는 이 효율이 좋다 보니까 연비도 좋고요. 변속하는 속도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변속을 해주는 속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전자한테 이제 쾌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쾌감으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ZF 미션이 BMW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BMW는 이 소프트웨어 세팅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아마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190마력, 31.6kg/ms 의 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상 영역에서 우리 일상 영역에서 부족하다 혹은 충분하다. 그 전에 어떤 네. 차량을 경험했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BMW는 사실 펀 드라이빙이고 그쵸. 이제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데 처음 타면서 느꼈던 거 그런 재미는
많이 없다. 너무 마일드해졌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저는 1시리즈 탔을 때가 가장 운전할 때 재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밟으면 제 몸처럼 약간 쫀쫀하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는 사실 그런 느낌까지 받기는 어렵다. 다만 그냥 일상적인 주행을 마일드하게 편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게 차의 재미라는 걸 보자면 작으면 작을수록 재밌잖아요. 솔직히 네. 잘 돌아 나가기도 하고 BMW는 또 코너링 머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1시리즈도 그렇고 3시리즈 GT지만 3시리즈도 BMW를 대표하는 명차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대비해서는 말씀 주셨다시피 상대적으로 네.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총각일 때 네. 그죠? 이제 결혼을 하시고 네. 와이프분과 같이 타실 때는 정말 만족스러운 차고 이 190마력이라는 출력이 안 모자라요. 이제 말하면 미친 듯이 쏘고 다니는 거 아니라면 네. 모자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출력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다닐 땐 괜찮지만 고속도로에서 한번 추월해야 되고 네. 80에서 한 120, 30까지 올려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도 시원시원하게 나가주나요? 이전 차들에 비해서? 시원하다고까지는 어렵지만 그렇게 막 엄청 모자르지는 않다. 쭉 네.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변속기가 워낙 잘 받쳐주니까 그렇죠. 네, 진짜 이게 그 올라갈 때 그 회전 질감이라든지 네. 도로를 타고 계속 이제 뿜어주는 그런 느낌들이 상당히 좋게 다가올 것 같아요. 저도 느꼈었지만 여튼 추월 가속에서도 부족함은 없다. 근데 막 진짜 빠른 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대적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또 M 스포츠 패키지 하면은 파란색 캘리퍼가 반짝이는 M 스포츠 패키지 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브레이크 느낌 좀 어떻습니까? 네, 브레이크는 확실히 좀 잘 물어준다? 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초반 담력 살짝 밟았을 때 좀 세게 들어오나요? 네, 세게 들어오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차 출고하고 났을 때는 네. 저는 분명히 살짝 밟았는데 굉장히 세게 물려서 좀 놀랐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네. 잘 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와이프분도 처음에 이렇게 탁 불편해 하시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제 와이프도 좀 놀랐죠. 왜냐면 갑자기 훅 쓰니까? 네, 훅 쓰고 탁 하고 이제 걸리는 뭔가 느낌이 나니까. 그랬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동력이 좋다라는 이제 방증이기도 해서 네, 맞습니다. 차라리 밀리는 것보다는 네, 그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느꼈을 때 신기한 게 저속에서는 이렇게 좀 확 들어오는 느낌이 나는데 네. 또 고속에서는 이게 더 안정감이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꽂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지 관리만 잘 돼 있다면. 그래서 브레이크 관련해서는 진짜 칭찬밖에 저도 안 했었고 네. 많은 차주님들을 만나 뵙고 여쭤보면 그 어떤 모델이 됐든지 그게 큰 차든 작은 차든 브레이크는 정말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또 우리가 차를 구매하고 나면 네. 유지비를 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월 납입료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다음으로는 유류비 정도잖아요. 네네. 이제 공식 복합연비가 12.1이고 도심이 11.1, 고속이 13.7입니다. 실제 도심에서 주행을 하시면 네. 연비 어느 정도 나와요? 실연비? 10km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거의 9km, 10km 언저리 수준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다 따져보고 타진 않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문득문득 한 번씩 이제 보게 되잖아요. 네네. 요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같은 다니실 때 네. 만약에 항속으로 갔다 하면 어느 정도가 가장 높은 연비였습니다. 거의 20km 넘게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km 대는 유지를 좀 했던 것 같고 그냥 정말 제가 반자율 주행 그 보조 시스템 걸고 갔을 때는 거의 그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그럼 한번 풀로 주유하고 어느 정도 타시고 주유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와이프가 이제 직장이 좀 멀어서 장거리를 타다 보니까 저희는 한 번 주유하면 일주일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타는 편이긴 합니다. 하루 주행 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왕복 100km 정도 1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 600 정도는 충분히 탄다는 네. 이야기가 될 거고요.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타시면 리터당 1,587원 기준으로 월에 약 21만 8천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공식 복합 연비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5 시리즈 하면 패밀리카로 좀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차체 사이즈 같은 거는 어떻게 1열, 2열 나눠봤을 때 가족, 지인분들이 탔을 때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열에서는 이제 너무나
만족을 하고요. 2열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 자체에 대한 편안함이나 각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네. 확실히 이제 국산차를 타시던 뭐 예를 들면 그랜저를 타신다. 그렇죠. 네, 특히 그랜저 타시는 분들이 네. 왜 이렇게 좁냐. 아, 그렇죠. 네, 태생적인 부분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하는 그냥 다 시트 너무 좋다 편하다. 네, 약간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 자체가 뭐 그랜저 이런 차량이라면 약간은 고민을 해보셔라 네. 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양한 편의 장치들이 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거는 운전자 보조 장치인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다음 뭐 만족하시는 편의 장치가 따로 있나요? 그 외에 이제 모션 인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자주 쓰세요? 네, 그래서 노래 같은 거 저희 넘길 때 그냥 이렇게 넘기면 그냥 그쵸,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쓰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다음은 또 만족하시는 편의 장치가 있으신가요? HUD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다른 차를 타보지 않아서 HUD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몰랐는데 확실히 시인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막 햇빛이 쨍해도 네. 잘 보이고 뭐 어두운 데서는 당연히 더 잘 보이고 네.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5 시리즈뿐만 아니라 어떤 차량에서도 이걸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습니다. 전방만을 주시하면서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안전에 있어서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차량에 대한 만족도를 B당으로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실까요? 90점 주고 싶습니다. 10점은 왜일까요? 10점은 깠다기보다는 네. 조금 더 약간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과 이 영상을 보시고 너무 약간 BMW 칭찬이 셀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저는 단점 없는 차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들을 굉장히 잘 잡은 밸런스 좋은 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10점은 좀 앞으로 더 발전했으면 응원하는 하는 부분에, 마음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의 좀 주고 싶은 그런 점수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말씀드렸겠지만 저희는 BMW에서 차를 받아서 찍는 게 아니고요. 직접 사신 겁니다. 네. 그런 차를 가지고 찍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단점이 없는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차주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차주님이 만족하는 게 좋은 차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차량인 만큼 뭐 어떤 분에게 여쭤봐도 후한 점수를 주실 것 같고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 혹은 5 시리즈는 실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뭐 나 같은 사람들이 탔을 때 어떨까라고 궁금하신다면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리스나 장기 렌트뿐만 아니라 일시불 할부 견적도 이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라고 이번 영상이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